건강매거진 2부 시작됐습니다. 혹시 지금 TV 보시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보기에는 조금 예뻐 보일 수 있는데요.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매거진 2부에서는 무릎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혹시 이 무릎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형외과 전문의 최정근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02-6676-0114번 전화 주시면 네, 저희와 상담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요. 예. 네, 30대 후반인데. 네. 이제 뭐 겨울에 운동을 좀 안 하다가 이제 그 봄철에 날씨가 좀 풀리고 나서 이제 등산을 좀 하다가 내려오다가 조금 이제 쿵 했는데.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좀 무릎이 좀 붓고 네. 뭐 이렇게 앞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딱딱거리고 좀 아파서. 네. 가까운데 이게 좀 의원을 갔더니 좀 약 먹고 진통은 제만 먹고 이제 버티다가 이제 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좀 물이 찬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꽉 이렇게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진단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일주일뿐이 안 되셨어요? 전화 잘 주시네요. 예, 예. 네. 지금 봐서는 무릎뼈 표면을 싸고 있는 게 연골인데요. 그 연골에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는 그냥 엑스레이 가지고는 정확히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정밀검사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뭐 무릎 위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MRI 검사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셨으면 그게 이제 한 2, 3주 정도는 좀 보존적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물이 차고 무릎 앞부분에 통증이 있으면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 손상 정도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골 손상이 돼 있다면 연골을 이제 아직 이제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연골을 재생하는 재생 치료, 쉽게 말하면 뭐 줄기세포 치료나 뭐 연골 재생술 같은 걸 이제 치료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빨리 전화 주셔서 참 다행인 것 같네요. 네,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계단 오르다가 한번 삐끗했었어요. 근데 예. 그 이후로 또 계속 무릎 안쪽이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양반다리도 잘 안 되고요. 예. 이게 좀 틀린다 싶으면 또 너무 이게 심하게 아프니까 이거를 어떻게 병원 가야 되는 건지. 우선 계단에서 아마 삐끗하셨으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5이요. 네. 계단 45이면 아마 연골 상태는 그나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삐끗하시면 그 무릎 안쪽에 무릎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 물렁뼈가 아마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쉽게 말해서 그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세요. 무릎 안쪽에. 그럼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으면 양반다리도 안 되고 무릎 안쪽이 주로 아프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증상이 심하거나 찢어진 게 있으면 그냥 놔두면 스스로 붓거나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뭐 관절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그걸 쉽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개월이나 되셨는데 빨리 검사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두 분 전화 주셨는데 두 분 다 이렇게 쿵 하면서 갑자기 등산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무릎이 굉장히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그런 충격에도 쉽게 좀 손상이 될 수 있나 봐요. 네, 이제 무릎 자체는 체중 부하를 제고 많이 받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제 점점 노화가 진행되고 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앉았다 일어나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시다가 갑자기 삐끗하면서 뭐 연골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이 뭐 찢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연세가 드시고 하면 뭐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등산하거나 하는 건 좋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런 충격 말고도 우리 뭐 습관 잘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정말 일상적으로 듣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리를 꼬고 앉으시거나 네. 아니면 쪼그려서 일을 하시거나 이제 농촌에 계신 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쪼그려서 일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거나 쪼그려서 일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골의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골이 쉽게 손상이 올 수 있어서 그렇게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는 좋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또 체중도 많이 나가면 더 그런 압력이나 이런 것들도 심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무릎이 퇴행성 되면서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예. 어떻게 좀 퇴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자체가 이제 많이 쓰게 되면 네. 무릎 연골이 이제 단다고 하는데요. 이제 무릎 연골 다는 연골이 뭐냐? 엑스레이상을 보시면 이 정상인 경우에는 이 뼈와 뼈 사이 이 공간에 연골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게 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초기에서 말기로 가면서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이 좁아져서 이렇게 말기에는 뼈와 뼈끼리 이렇게 닿게 되겠습니다. 거의 붙어 있어요. 예, 네. 이게 퇴행성 관절염 말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무릎이 천천히 이렇게 퇴행성이 될 것 같아서 초기에 이게 증상인가 알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무릎 그 연골 자체는 그 신경세포가 없어서 네. 어느 정도 벗겨지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습니다. 만약에 무릎 연골에 신경세포가 있다면 걸을 때마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경세포가 없어서 어느 정도 많이 닳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다가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그 연골 손상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환자분들은 무릎 통증이 있어서 간단히 생각하고 정밀 검사를 해봤는데 연골이 많이 벗겨져서 내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왔냐고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느끼는 증상하고 그다음에 검사에서 결과하고는 그렇게 심하게 나쁜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무릎 통증을 아픈 거 참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냥 이렇게 모르시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돼서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무릎 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약물이나 뭐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되면 저 관절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골에 손상이 있으면 뭐 줄기세포 치료나 아니면 관절 내시경이나 아니면 뭐 휜다리 교정술을 해서 저렇게 퇴행성 관절염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겠습니다. 네. 근데 제 주변에 보면은 무릎에 딱 아픈 건 아닌데 막 운동을 많이 했거나 이런 분들 보면 무릎에서 딱딱 그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농담삼아 뭐 연골이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나운서님 나이 때 뭐 무릎에 소리가 난다고 하면 연골이 없는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무릎에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병원을 꼭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뭐 걷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다. 그다음에 다리가 점점 옷자로 휘어지는 것 같다. 무릎이 쑤시고 아프다. 그다음에 밤에 종종 무릎이 뻐근하게 쑤셔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다. 그다음에 뭐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심하다. 그다음에 양반 다리가 잘 안 된다 하면 한번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서 나도 저런 증상 있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치료법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초기와 중기 퇴행성 치료법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우선 무릎이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간단히 초기에는 이제 약물 치료, 이제 물리 치료나 주사 치료, 그다음에 운동 치료, 뭐 생활 습관을 바꾸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조금 진행이 돼서 이 약물이나 물리치료, 이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시술이나 이제 수술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돼 있으면 반월상 연골판
이 파열이 있을 때 대부분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손상이 돼 있으면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연골 재생술과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전화 주신 분 중에도 이런 분 있었잖아요. 네. 이거 의심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줄기세포 치료부터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연골은 아까 이제 네. 보여드렸는데 연골 자체는 뭐냐면 뼈가 있으면 뼈 표면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입니다. 근데 그 막이 손상이 되게 되면 이게 잘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골 손상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가 나와서 그 연골 손상된 연골에 줄기세포를 발라주면 그 부분이 새로운 연골로 이렇게 재생되는 재생 치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골수나 제대열, 태반에서 탯줄에서 있는 제대열에 있는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손상된 관절에 이 줄기세포를 이제 발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연골이 이제 뼈가 있으면 뼈 하얗게 쌓여 있는 게 연골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까여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잘 재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손상된 부분에 같이 발라주게 되면 네. 이게 그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에 인공관절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이 줄기세포로 연골을 정상 연골로 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 사실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예. 줄기세포 치료 수술 자체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것도 이제 하반신 마취를 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절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 주변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조금 이제 네. 발라주게 되겠는데요. 그 줄기세포가 재생하는 데는 시간이 금방 뭐 재생되는 건 아니고요. 재생되는 데까지는 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6개월이요? 예, 예. 예. 증상은 근데 시술 받고 나서 전보다 증상은 많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상된 연골에 주사기 비슷한 걸로 해서 줄기세포를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네. 발라주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하얗게 덮여서 정상 연골로 대체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 치료 과정도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이 하얗게 나와 있는 게 뼈고요. 아니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게 뼈고 연골이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죠. 예. 여기다 이렇게 젤리 모양으로 섞여서 줄기세포가 나옵니다. 여기를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나중에 지나면 이 손상된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정상 연골로 대체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벗겨진 부분이 이렇게 채워졌네요. 예, 예. 마치 이렇게 연고 바르면 살이 돋아나는 것 예,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좀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환자분은 평소에 이제 스포츠를 많이 즐기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셨는데 3년 전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고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근데 이제 걷고 나서 이제 걸을 때 이제 별로 통증은 그래도 계단 오르내실 때만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근래는 이제 걷고 나서부터 통증도 심해지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병원에 오셔서 MRI 촬영을 해봤습니다. MRI 상에서는 물론 연골이 있으면 이게 이 뼈고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연골인데 연골이 손상이 돼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에 그랬는데 시술 후 2년 후에 MRI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매끈한 MRI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시술 전에는 저렇게 연골이 없어서 뼈가 저렇게 나와 있었는데 네. 시술 후에는 저기에다 이제 줄기세포를 넣어주게 되니까 네. 시술 후에는 저렇게 말끔하게 연골로 덮여 있는 소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유, 3년이나 고생하셨는데 조금 빨리 하셨으면 네. 고생 덜 하셨겠어요. 자, 이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60입니다. 아, 예. 어떻게 불편하시죠? 아, 제가 오른쪽 다리가 네. 지금 많이 좀 아픈데, 병원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 관절염이다, 이래서 이야기를 하고, 다리가 약간 좀 O자형으로 굽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뭐 MRI 찍고 수술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 4년 전에 왼쪽 다리가 연골이 찢어져가 시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1년 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힘든 고통을 지내서 예.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하고 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어머니 이제 그때 3년 전에 이제 관절 내시경 시술 받으셨어요? 인공관절로 넣었어요. 인공관절 넣으셨어요. 예, 예.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그게 안 좋아서 1년 만에. 1년 만에 인공관절 넣으셨구나. 예, 예. 1년 동안 예. 다리 쩔뚝거리고 아프고 막 쩔뚝거리고 말도 아프시고. 못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관절 내시경이라는 시술 자체가 예. 잘못되거나 잘 되거나 뭐 그런 건 특별히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절 내시경 시술하고 나서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관절 내시경은 그 아까 말했던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을 때 이제 찢어진 걸 이게 다듬어주는 시술을 하는 건데요. 네. 그 어머니가 이제 안 좋은 건 그 반월상 연골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아래 위에 그 표면을 싸고 있는 연골도 안 좋아서 그 반월상 연골판은 이렇게 잘 치료가 됐는데 그 연골이 안 좋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더 관절염이 진행돼서 이제 인공관절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절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모든 게 그렇게 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절 내시경 시술할 때 연골 손상이 심하게 있으면 관절 내시경뿐만 아니라 다른 시술도 같이 해주면 그렇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지 말고 그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하고 무릎 주변에 있는 연골이 안 좋다고 하면 뭐 휜다리 교정술이나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뭐 줄기세포 치료까지 하면 지금 써 있는 관절을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그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그냥 놔두면 그게 다시 붓거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다듬어 주는 게 그 뭐 수술이 잘못돼서 더 아프게 된 게 아니라 병의 진행 방향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이제 관절을 살리고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관절 내시경 플러스 딴 뭐 휜다리 교정술 같은 걸 같이 하면 아마 효과가 있고 그 관절을 아마 10년 이상은 더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희 뒤에 관절 내시경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고요. 휜다리 교정술로 관련 내용도 나오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절 내시경 수술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바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관절 내시경 자체는 위 내시경 아시죠? 네. 그래서 네, 알죠. 예, 그 이제 카메라로 보면서 네. TV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상이 있는 곳을 치료하는 건데 네. 이제 무릎 관절 자체는 무릎에 이제 구멍이 없기 때문에 조그맣게 한 0.5cm 정도 구멍을 2개 내서 그 안에 특수 초소형 카메라로 화면을 보면서 뭐가 이상이 있는지 보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레이저나 이걸로 이렇게 이제 다듬어주고 치료하게 되겠는데요. 수술 시간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 네. 이렇게 다듬어지는 수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굉장히 작고요. 네. 일단 창상 범위가 아까 말했다시피 0.5cm 정도 많이 작기 때문에 뭐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없고요. 그다음에 하반신 마취만 하기 때문에 하반신 마취하고 나서 마취가 깨면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 일상 복귀도 빠르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하는군요. 예, 예.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관절 내시경. 네, 이제 네. 수술방에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겠는데요. 저기 네. 하반신을 마취하게 되고 저렇게 무릎에다가 관절 내시경을 이제 꼽아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반월상 연골판이나 이제 연골이 이제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으면 레이저나 아니면 쉐이버 같은 걸로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주게 되겠습니다. 다듬어주면 그 관절 안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서 관절 안에 껴서 통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연골을 더 망가뜨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관절 내시경으로 다듬어주면 빠르게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게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렇게 예. 보면서 하면 좀 많이 안전하겠어요, 그래도. 그래서 MRI가 100%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저렇게 실제로 보면 MRI에서 없었던 소견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무릎 안에 실제로 보기 때문에 진단적으로도 관절 내시경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사진으로는 안 보였던 병변이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예. 내시경으로는 볼 수가 있네요. 예, 예. 그러면 저 실제로 치료하신 또 사례 보면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예. 보여주시죠. 네, 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 매주 등산을 하셨는데요. 네. 한 달 전부터 등산하고 난 후에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해서 양반 다리를 할 수가 없었고요. 2주 전부터 그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아파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서 그 MRI를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 MRI 상에서는 무릎 안쪽에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릎 안쪽에 있는 이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어서 이 관절 내시경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저분하게 찢어져 있는 게 관절 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거를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하고 난 후에 통증이 금방 좋아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도 볼게요. 57세 가정주부셨습니다. 오르막길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요. 예. 좀 쉬면 괜찮아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계속 불편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아쉽게도 반월상 연골판은 그 사진상에서는 엑스레이상에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MRI가 필요해서 이분도 MRI를 찍어봤는데 네. 무릎 외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똑같이 찢어져 있어서 관절 내시경으로 이렇게 찢어진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주게 되면 그 찢어진 부분이 관절 안에 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증이 일어나고 끼임 증상에 갑자기 무릎이 펴지지가 않고 걷다가 쿡 찌르면서 넘어지고 하는 증상이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네, 매끈해지는 게 딱 보이네요. 네. 0266-0124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세 올해 60입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제가 지금 무릎이 이제 그 거꾸를 때 큰 통, 요즘에 불편을 못 느끼는데 네. 주로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상가집에서 절어한다든가 뭐 이 재배라든가 이럴 때 일어날 때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버님 무릎 앞부분이 좀 아프시죠? 예. 앞에 부분이 좀 불편하시죠? 그 불편하신 게 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 됐고, 예. 동네 병원에서 지금 연골 주사가 좋더라고 연골 주사를 1년에 예. 3회씩 맞고 예.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세요? 지금 무릎 앞부분에 있는 제가 무릎 구조를 보시면 무릎 네. 앞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뼈가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이 있는데 슬개골 그 앞딱지뼈 뒤쪽에 있는 연골이 닳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단 오르내리시거나 아니면 등산하시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그 무릎 앞부분이 많이 이제 불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아마 연골이 이제 좀 닳아 있으신 건데요. 이게 그냥 찍는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연골 손상이 있으신 거예요. 연골이 쉽게 말해서 이제 무릎 앞부분에 있는 연골이 이제 다르신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걸 치료를 하려면 무릎 앞부분에 있는 연골이 다른 걸 치료하려면 그냥 재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안 돼 왔는데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앞부분에 있는 연골 손상된 부분에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시간이 좀 기다리면 그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에 아버님은 아마 이렇게 되시면 줄기세포 치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줄기세포 치료하기에 이제 여력이 좀 시간이 없으시고 그러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체중 조절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자전거나 수영이나 하셔서 그 다리에 있는 근육을 좀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연골 주사 맞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근데 연골 주사가 맞는다고 해서 그 연골 주사처럼 연골 주사 맞는데 그 연골이 손상된 연골이 생성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염증을 감소하는 효과가 좀 있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윤활작용하는 효과가 좀 있지 이게 자체적으로 연골이 재생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이상 이제 손상되지 않게 좀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여긴 인천이에요.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네. 한 5년 전에 제가 넘어졌어요. 네. 넘어져서 연골이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내시경을요. 네. 네네. 내시경을 수술을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물이 채서 또 이렇게 빼내고 그랬어요. 예. 치료받고, 물리 치료받고. 그런데 올 겨울에도 그냥 물이 채고 또 저번에까지 가니까는 이거 수술하기는 인공 빼넣기 너무 아깝다고 다시 자기네 집에서 한번 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네. 안 해고선 그냥 침 맞고 통증 크림 거기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2달 전에도 물을 또 빼냈었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지금요 77이요. 네. 연세. 예. 지금도 무릎 말씀하세요. 그래갖고선 저는 이걸 내시경에 수술하고 줄기세포 그거는 보험도 안 된다고 그래갖고요. 예. 줄기세포도 했어요. 척시에서 빼갖고 또 무릎 밖에다 놓고 지방질도 빼서 놓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이제 줄기세포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 거기에 이제 주사로만 집어넣으셨죠? 네네. 예,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만약에 줄기세포를 치료하셨는데 이제 척추에서 빼거나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줄기세포 치료 방법이 있긴 한데요. 그 방법 줄기세포 치료 자체가 효과가 완전히 입증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거는 줄기세포 치료를 제대를 이용해서 직접 그 부분에 주사기로 넣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골수에서 빼서 원심 분리로 돌려서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줄기세포 치료를 하려면. 그래서 주사기로 넣는 것도 줄기세포가 들어갔을지 몰라도 그 개수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또 본인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본인 줄기세포는 그만큼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그걸 집어넣게 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주사기로 그냥 무릎 안에다 간단하게 해서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아서 주사기로 넣는 줄기세포가 이제 치료가 이제 공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하시고선 그렇게 무릎에 계속 통증이 있다고 하시면 계속 붓고 하시면 반월상 연골판뿐만 아니라 연골 자체가 이상이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인공관절 하기에는 아직 아까운 무릎 같아요. 그래서 연골을 이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대혈을 이용해서 줄기세포 치료를 하시면 그 연골 재생 효과가 훨씬 지금보다 치료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좋아지실 것 같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리 모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 조금 봐서 뭐 휜다리 교정술이나 이런 걸 같이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앞에 그 관절 내시경 수술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이걸 같이 좀 병행을 하면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관절 내시경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내시경을 무릎 안에 이제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손상돼 있는 그 연골이 있으면 연골을 이렇게 손상돼 있는 연골을 벗겨내고 그 연골 밑에 있는 그 손상된 뼈가 나와 있게 뼈에다 이제 구멍을 이제 조금 내서
거기다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시술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58세 이제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가정주부셨는데 네. 무릎 안쪽이 계속 아픈 느낌이 있고 이분도 이제 양반다리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쉬면 나아졌는데 이제 평지 걷는데도 불편하고 이제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이제 본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무릎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반월상 연골판 찢어진 건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찢어진 반월상 연골판을 다듬어주고요. 그다음에 뼈 표면에 있는 쌓여 있는 연골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벗겨져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발라주면 반월상 연골판도 치료되고 연골도 치료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효과가 이제 좋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상되는 연골에다 저렇게 구멍을 내고 저렇게 네. 줄기세포를 이렇게 발라주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저희 근데 인공관절도 지금 전화 주신 분들 중에 몇 분 계셨는데 인공관절이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재수술하면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네. 인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제 끝까지 쓸 수는 없고요. 이제 되시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10년 이제 수술하고 나서 100명 중에 한 10년 동안 사용하시는 분들이 90명에서 95명 되고요. 15년 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100명 중에 한 7,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재수술 같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3, 40대에 무릎이 많이 망가졌다 해서 바로 인공관절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전에 이제 만약에 무릎이 이제 많이 망가져 있다 하면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쉰다리 교정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네. 무릎 안쪽은 많이 닳고 바깥쪽은 괜찮으면 이 다리가 그다음에 옷자로 휘어 있다 하시면 다리를 똑바로 펴주게 되면 무릎 안쪽에 있는 통증도 없어지고 무릎 안 상했던 연골에 연골 재생 효과도 있고 저 바깥쪽에 있는 연골 괜찮은 연골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인공관절 안 하고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휜다리 교정술의 특징은 그 자리 관절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시기를 늦출 수가 있고 수술 후 10년간 지속률이 90%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보다 이제 뻗정다리 같은 부작용도 없고 연골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관절 내시경하고 나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 왜 통증이 있냐고 하면 무릎의 정렬 상태가 좀 O자로 휘어 계시면 O자로 휘어 있으면 관절 내시경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그 연골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수술한 쪽 연골이 계속 닳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 요즘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만약에 무릎 안쪽이 아프셨는데 반월상 연골판만 손상이 있다고 하면 그냥 관절 내시경만 하면 되는데요. 그 주변에는 연골까지 손상이 있고 다리가 좀 O자로 휘었다 하면 이 관절 내시경 수술 플러스 휜다리 교정술 같이 하면 관절 내시경 하고 나서 그렇게 통증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그 정렬이 똑바른 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시술 방법도 있었군요. 그럼 좀 실제로 치료하신 사례 보면서 또 설명을 더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들. 53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무릎 안쪽 이렇게 많이 닳아서 이제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젊으셔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이제 수술도 재수술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만 심하게 닳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절 내시경하고 휜다리 교정술에서 다리를 똑바로 만들어주면 통증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저 관절을 통증 없이 더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고요. 차후에
다른 관절까지 다 망가져서 뭐 인공관절이 필요하다 해도 그때는 60세 이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쉰다리 교정술을 이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진들 보면은 무릎 바깥쪽보다 다 안쪽 관절들을 네, 많이 네. 쓰잖아요. 네, 이게 네.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뭐 좌식 생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다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이 더 이제 많이 닳게 되겠고요. 네. 만약에 약간의 오다리 변형이 있으면 관절염이 발생하는 그 확률이 그냥 정상인 다리에 비해서 4배나 5배 정도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왜 그 원인은 어떻게 되냐? 그림을 보시면 네. 다리가 똑바르면 다리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데 다리가 O자로 휘어 있으면 무릎 안쪽에 저렇게 압력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이 더 닳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리가 있으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4배나 5배 정도 더 많고요. 굉장히 그래서 높아요.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서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또 닳기 때문에 또 오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 관절염이 더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한 바깥쪽 연골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도 없어지고 더 자기 관절도 좀 더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오다리가 아니어도 그렇게 좌식 생활 많이 하거나 하면 예. 변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지금 치료하신 사례 중에서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6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은 그 왼쪽 그 무릎 안쪽이 아프고 뒤쪽이 당긴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요. 네. 그 양쪽 무릎이 좀 벌어지는 O자다리였고 며칠 전에 이제 뚝소리가 나면서 아주 통증이 이제 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그 연골 손상, 연골이 좀 닳아 있었고요. 그 단 연골에 대해서는 저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요. 반월상 연골판 손상인 건 관절 내시경으로 그 찢어진 부분을 다듬어주고요. 네. O자다리는 그 쉰다리 교정술로 다리를 좀 똑바로 아니면 조금 X자로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한 건데 다리가 이제 엑스레이상에선 많이 이렇게 O자로 벌어져 있었는데 시술로는 저렇게 똑바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줄기세포와 관절 내시경 쉰다리 교정술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근데 시간이 뭐 같이 한다고 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니고요. 네. 같이 이제 관절 내시경 하면서 하고 나서 줄기세포 뿌려주고 흰다리 교정술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폐기적으로 같이 하면 이제 무릎을 완벽하게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보통 이렇게 청년기 이럴 때도 오다리인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조기에 좀 치료를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다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미용상에서 여성분들이나 미용상에서 자기 O자다리가 이제 컴플렉스가 심하면 수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만약에 O자다리가 있는데 통증이 없다. 이거를 관절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O자다리가 있어도 평생 동안 관절염 하나 없이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O자다리가 있는데 무릎에 통증이 있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치료에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 O자다리 있는데 예방적으로 수술하겠다 하면 그건 조금 그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어떻게 반갑습니다. 되시나요? 예. 예, 70요. 아, 예.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이게 다리가 네. 연골판이 찢어져 갖고, 예, 네. 저작년에 시술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물이 자꾸 차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을 좀 한 6, 7번을 뺐어요. 아, 예. 그러셨어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작년 내내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무슨 약뿌리를 삶아서 먹고 나니까 이렇게 부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물이. 예. 그 후로는 물을 빼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도 지금도 이렇게 구부리려면 무릎이 잘 아주 이렇게 정상적으로 구부러지지를 않아요, 그 다리가. 예, 어머니 그 무릎 안쪽이 많이 불편하시죠? 예, 이렇게 안쪽이 이제 뒤쪽이 예. 이렇게 당기는 기분이 들어요. 땡기는 기분이 드세요? 예. 네. 이제 관절 내시경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관절 내시경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연골이
이제 네. 많이 이제 손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 70세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있는 연골이 많이 닳아 있고 그다음에 그 반월상 연골판이 이제 찢어져 있으면 그럴 때는 이제 반쪽만 그쪽 손상된 안쪽만 갈아 끼는 저희 인공관절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뼈 자체가 좀 튼튼하시다고 하면 그쪽 무릎을 이제 오랫동안 쓰시고 아까 얘기했던 휜다리 교정술을 하시면 그 무릎이 이제 많이 붓고 당기고 하는 게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그게 그렇게 놔두면 계속 아마 진행은 하실 겁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빠르게 이제 관절염이 와서 아까 이제 전화하셨던 분들도 관절 내시경 수술하고 해서 1년 후에 바로 인공관절 바꿔 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관절 내시경한 지 좀 됐기 때문에 검사를 좀 해보시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이제 하는 치료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휜다리 교정술 아니면 그쪽만 갈아 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네, 빨리 캐치하시면 좋겠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57세네요. 예,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다친 건 없는데, 네.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닐 때는 그렇게 큰 불편이 없고요. 네.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네. 오래 식탁에 이제 잠깐 식사하는 건데, 식사 한 10여 분 정도 해도 무릎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예, 예. 네. 저기 무릎 아프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버님? 지금 좀 내가 정형외과 같은 데 몇 번 다니기를 했어요. 그럼 정형외과도 다니셨어요? 예, 다녔는데 특별한 건 없는데 아프니까. 그건 특별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특정하게 그게 표시하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으세요. 아버님 그러세요? 무릎 앞부분이 주로 아프시죠? 무릎 전체적으로 좀 아프세요? 예, 전체적으로 양쪽이 동일하게. 양쪽이 똑같이 아프세요? 예.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좌식했다가 이제 일어날 때 그렇게 이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운전하시다가 운전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이렇게 일어날 때 무릎 뻐근해서 갑자기 못 일어나고 그런 증상이시죠?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좀 쉽게 말하면 비쩍비쩍 한다고 할까요? 비쩍비쩍. 자세가 이제 손으로 지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연골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연골은 그냥 엑스레이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MRI를 찍어 보셔야 되고요. MRI상에서는 아마 찍으면 연골 손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연골을 재생하는 연골 재생술, 연골을 재생시키는 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관절 내시경 하시거나 아니면 줄기세포를 해서 연골 이렇게 줄기세포 발라주면 연골 재생 효과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은 그렇게 손상된 연골은 그냥 놔두면 좋아지진 않으세요. 근데 그래서 다 연골 손상됐다고 해서 다 줄기세포 치료나 무슨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레이드 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님 앞으로 이제 관절을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같은 것도 이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체중 관리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더 이상 관절을 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본다면 그 연골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연골 재생술이나 줄기세포 치료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말기 단계 한번 알아볼게요. 말기 단계 되면 보통 이제 인공관절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교체를 하면 좀 사실 움직이는데 힘들 것도 같고 그래요. 겁도 나고 어떤가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금니가 썩으면 이제 어금니 썩은 부분 이렇게 이제 갉아낸 다음에 금리발을 이렇게 씌우잖아요. 인공관절도 똑같습니다. 손상된 연골 부분 이렇게 이제 표면을 이제 갈아낸 다음에 저렇게 이제 쇠나 그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의 금속으로 된 재질의 이제 관절을 이렇게 씌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제 수술하는 방법이나 기구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게 부담이 되지가 않고요.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하루나 이틀 뒤부터 화장실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걸을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네. 7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통증이 이제 오래되셨고 20년 전부터 아프셨고 그 3년 전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받고 나서 이제 통증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됐는데 네. 6개월 전부터는 다시 이제 통증이 발생돼서 이제 아파서 이제 걷지도 못하시고 이제 침대에 누우시면서 이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 이제 해야 될 때인데 겁나고 아프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인공관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빨리 해서 빨리 거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건강에 너무 좋고요. 절대 인공관절이 필요한데 뭐 약물이나 물리치료나 뭐 주사나 아니면 뭐 관절 내시경 이거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그 적정한 시기에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분은 이제 수술 전에 저렇게 이제 관절이 다 닳아서 무릎 안쪽에 있는 관절이 닳아서 뼈와 뼈끼리 이렇게 맞닿아 있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렇게 인공관절을 이렇게 끼워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술 전에는 침대에 누워 있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으니까 걷는 운동 이런 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무릎 통증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35살인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운동 중에 외상으로 반월상 연골판 외측 파열이 됐다고 어제 MRI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관절경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관절경 수술이 무슨 운동 하셨어요? 스키 타다가 이제 다쳤는데요. 그럼 꽤 오래되신 거잖아요. 예, 2달, 3달 정도 됐는데, 이제 다치고 나서, 이제 분국을 됐는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걸을만도 하고, 그래서. 그건, 안 하고 있다가. 예. 근데, 어제 MRI를 정확하게 찍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거 치료 시기를 좀 놓치신 거고요. 젊으신 환자분이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돼 있으면 그건 치료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스키 타다 찢어져 있다고 하면 대부분은 꼬맬 수 있으면 꼬매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꼬매면 관절 내시경에서 아프다는 통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듬는 게 아니라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셔서 그게 더 이렇게 헤어져서 꼬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절 내시경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외상에서 다친 건 관절 내시경을 꼭 치료를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MRI를 봐야겠지만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외상에 의해서나 이렇게 해서 무릎이 이제 다쳤어요. 다치고 나서 무릎이 이제 붓고 하루 이틀 정도 못 걸으셨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무릎에 이제 걸을 만하고 하니까 검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무릎에 만약에 다치고 나서 많이 붓고 아프셨으면 꼭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찢어지거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그 자체가 이제 적응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괜찮다고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꼬맬 수 있거나 이렇게 다시 봉합을 할 수 있는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주변에 있는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이 더 찢어지기 때문에 쉽게 할 걸 더 어렵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만약에 다치고 나서 젊었는데 다치고 나서 무릎에 물이 차 있고 뻑뻑하고 그렇다 하면 정밀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치료 시기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예. 오늘 이 무릎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무릎 건강 저희가 좀 평소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좀 하면 좋을까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 운동은 좀 피하시는 건 좋은데 등산이나 아니면 스쿼트 자세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제 무릎에 체중 부하가 많이 되면서 예. 하는 운동은 좋지가 않고요. 체중 부하를 적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 자전거나 걷는 거나 아니면 수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적절한 식이 습관도 좋고 나쁜 자세, 뭐 쪼그리 앉거나 다리 꼬거나 하는 자세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통증이 있을 때 보통 방치하시는 아까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네. 어느 정도 시기가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지났을 때 걱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네. 한 30대 네. 후반 정도에서 뭐 특별한 외상 없이 네. 그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네. 무릎 통증이 젊었는데도, 아니 젊으신 분들도 한 달 이상 간다고 하면 병원 가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최성근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건강매거진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전화 계속 주시고요. 3부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